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학과 22학번 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성격심리 과제를 맞아서 성격평가 질문지, 즉 PAI 검사를 준비해 왔고요. 일단 이번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금 목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삑사리도 날 수 있고 목도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는 점 양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최근 작년 4월인가 1월 달에 군대 신체 검사에서 재검이 떠서 이제 진해에 가서 진해에 있는 국가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심리 검사를 받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검사 중에 하나가 PAI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PAI 검사를 하면서 아, 이렇게 좋은 인상 검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 인상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 안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이 가져졌기 때문에 이 PAI 검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음 PAI 검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I 검사는 임상진단과 치료 계획 및 진단 집단 변별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정상인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PAI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인의 임상적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잘 맞고 신개념 성격 진단이자 평가 척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PAI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AI는 임상검사 중에서도 범용성이 굉장히 넓은 검사이기 때문에 바리에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I-A, 그리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한 PAI-PS, PAI-A-PS가 있습니다. 여기 PAI-A-PS가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PAI 검사 방법이 있는데 이 검사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유의점이 있고 이 유의점을 잘 지키면서 해야 좀 더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검사 환경 및 사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 보장이 있어야 되고요. 적절한 조명 유지를 해야 되고 소음 차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와 검사 시간, 장소, 그리고 피드백, 소요 시간 등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사용처 및 공유자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기 진해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랑 이미 시간을 맞추고 와서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난 후 이거는 일단 100% 비밀 보장이 되니 최대한 진솔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검사실에 따로 들어가서 적절한 조명 유지가 돼 있었고 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것에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검사 시간이랑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끝나고 피드백도 해줄 것이면 소요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릴 것인지 저랑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정보 사용처가 국가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다른 데는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국가에 그 병무청에 있으신 분들만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시 및 채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자는 지시문을 잘 보아야 하고요. 이해 못할 시 이해 못할 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검사지를 검토해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을 체크해야 하며 옮겨 적는 과정의 오류를 또 검토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막 옮겨 적는 과정의 오류나 그리고 검토하면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아예 없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가는 문항이 몇 개가 있어서 이거는 선생님께 몇 개 여쭤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검사 결과 해석 시 유의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파일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난 후 하위 척도와 척도 점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을 이해한 것을 토대로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PAI 검사 결과만으로 근거를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배경 정보와 심상 면접의 결과, 그리고 신경심리 검사 등 매우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먼저 거기 검사를 하러 가서 상담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군대에서 재검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상담을 좀 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그리고 재검을 통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에 관련된 질문으로 막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이 우울증 있냐 등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저는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님이 우울증을 겪은 그 우울증 겪은 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와라고 하셔서 어머니도 이제 상담을 한번 받고 자세하게 그게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심리 검사도 다양하게 했는데 배구울 척도 및 제가 최근에 배웠던 검사들 대부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척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타당성 척도, 두 번째 임상 척도, 세 번째 치료 척도, 네 번째 대인관계 척도가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 척도에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비일관성, 접인성,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임상 척도에는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호소, 불안 관련 장애, 그리고 우울증, 조증, 망상조현병, 경계선정 특징, 반사회적 특징, 알코올 약물 문제, 그리고 치료 촉도, 다음으로 치료 촉도가 있습니다. 치료 촉도는 다섯 가지가 있고,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BDD 치료 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촉도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배성과 온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하고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단 저한테 나온 거는 불안 관련 장애, 우울, 조증, 그리고 공격성 스트레스 이게 가장 크게 나왔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심층적으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국가의 기관에 의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에게 따로 설명을 많이 해줄 수 없다고 하셔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성격심리 과제로 PAI 검사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 최이인이었고요. 지금까지 조금 지루하고 긴 발표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